시끌벅적한 실없는 만남보다 오가는 진담으로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헛헛한 외로움을 채우는 만남보다 차분해진 생각 속으로 따뜻한 지혜의 손길이 스미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봄과 영영 이별한 겨울의 만남보다 시간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나와 마주치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이 봄날에 우리의 만남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조주희 작가님이 보내주신 글이었습니다. 오늘 왜 만났을까 싶은 모임들도 실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또 제 자신이 남에게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진중한 사람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희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소중한 만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근혜 집사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6일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마스크를 끼고 등장하신 김도훈 집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돈 집사입니다. 네, 김도훈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를 성지순례로 다녀오셨는데요. 그 도시에 대해서 가기 전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가셔서도 이 보이는 라디오에 소개해 주시려고 영상과 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제가 A형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네, 준비를 예.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끼고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봐요. 우리 김도훈 집사님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예. 오늘 도시 소개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 사진을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들 하는데요. 일제 강점 시대의 악감정을 뒤로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곳은 아주 모던하지만 조금 시외로 나가면 레트로한 감성을 가진 풍경이 많은 그런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일본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가깝고 위에서부터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이렇게 4개의 큰 섬과 3,500여 개나 되는 작은 섬으로 기다랗게 세로로 연결된 열도입니다. 그래서 위쪽 삿포로가 있는 홋카이도부터요 아래쪽으로 오키나와 같은 열대 지역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큐슈 섬을 한번 볼게요. 자, 나가사키시는 일본 큐슈 섬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위도상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아주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자, 나가사키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쇄국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 나가사키는 배가 오가기 쉬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에도 막부 시대에 한국, 청나라 그리고 네덜란드와 통상할 수 있도록 개방된 유일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인 만큼 지금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데지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데지마는 당시 외국 상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인공섬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확장 공사로 내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영국인 상인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살던 집과 정원을 꾸며놓은 구라바엔 또는 글로버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매우 아름다웠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하우스텐보스라는 네덜란드를 본따서 만든 테마파크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나가사키 하면 대부분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카스테라 생각하시는데요. 여기는 중국 사람들도 무척 많아서 도쿄, 오사카에 이어서 3대 차이나타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의 야경도 무척 아름다운데요. 나가사키는 외국 문물과 함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된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런 도시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일본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라서 성당과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만을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
부산과 매우 유사해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면 부산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밤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도 갈 수 있는데 밤의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래도 바다와 조명이 함께하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수 밤바다, 홍콩의 밤 같은 곳이 유명한 것과 같은 이유겠죠. 자, 이처럼 지리적 특성과 잘 발달된 항만 덕분에 군사기지, 병참기지, 조선소 등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서 이 나가사키가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져 핵 공격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가사키를 가실 때는 후쿠오카로 비행기 편으로 이동을 해서요. 신칸센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데 또 버스를 타게 되면 3시간 정도 시간이 길게 걸리지만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굉장히 볼만한 구경거리다라고 하네요.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다행히도 날씨도 되게 맑았고요. 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이 바다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예쁜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는 버스를 탔는데 네. 올라갈 때는 신칸센을 타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칸센은 내륙으로 달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서 맞아요. 밖에 풍경을 그다지 구경을 못했었거든요. 아주 사진까지 찍어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나가사키는 사실 그 원폭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공원에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나가사키 하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도시죠. 네네. 그래서 저기 그 원폭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게 평화공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원들이 조성이 되는데요. 네. 일단 거기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이 평화공원은 네.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와 그 북쪽 언덕 위에 조성된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들과 추모석들이 세워진 공원입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네.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지금 원폭 중심지고요. 딱 저기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빨간 네. 점 보이시는 네, 데가 네, 거기가 평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그 저 부분이 이제 저희 그 추모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공간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동 경로상 평화공원보다는 밑에 먼저 갔는데 일단 안내는 평화공원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에는 공원을 상징하는 평화 기념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게 되게 유명한 기념상인데 높이가 9.7m, 무게가 30톤으로 네.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수평으로 뻗은 왼손은 평화를, 네. 그리고 살짝 감은 눈은 원폭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이게 좀 약간 숙연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동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평화공원 입구에는 평화의 비둘기와 학의 날개를 상징하는 분수가 있어서 네. 피폭 후에 극심한 갈증 속에서 죽어가던 희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이 분수를 조성했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 다양한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당이라는 곳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여기당은 또 어떤 곳인가요? 이제 가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위령비 저기에도 이제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지금 위령비가 세워진 데가 있거든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네. 거기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위령비는 2021년 11월 6일에 세워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저희 밑에 보시면 생수가 한두 병씩 놓여 있는데요. 네.
원폭을 맞으셨던 분들이 네. 이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아. 식도와 기도가 화상을 입어서 네. 갈증에 타서 네. 물을 달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할 때 이렇게 생수를 많이들 갖다 놓으시고 네. 이게 추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추모공원의 위령비는 높이가 10m나 되는데 한국인 위령비는 작은 저 탑 하나만 있어서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21년도에 세워졌다는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진짜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 이전에 생긴 위령비가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보통 원폭 피해자 추모비나 위령비 앞에 그 저거는 지금 한국인으로 돼 있는데 네. 이제 그거 말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조선 그때 당시엔 조선인이었으니까요. 네네. 조선인을 위한 추모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가시죠. 네. 저기가 그 추모비가 많이 놓여 있는 지역의 가장 끝단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길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내려가는데 왼쪽에 보니까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하고 의아해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에 잠깐 뭔가 장식들이 보여서 네. 좀 크고 잘 돼 있으니까 저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저렇게 조그맣게 네, 저 보이네요.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날짜가 써 있네요. 1945년. 예.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네. 추모비를 작게 만들어 놓은 거 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네. 그것도 되게, 화장실 옆에. 들어서 되게 가슴이 먹먹했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 옆에 있던 설명문을 잠깐 같이 읽어드리면서 감상을 하실게요. 네. 일본 정부는 한일 병합 조약을 공포하여 네.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 하에 둠으로써 자유와 인권, 귀중한 토지마저 빼앗기며 생활 수단을 잃은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일본을 건너왔다. 그 후 일본의 강제 연행으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당한 조선 사람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236만 명에 이르렀고 나가사키 현에서도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시 주변에도 약 3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미쯔비시 계열의 조선소, 제강소, 전기, 변기 공장과 도로, 방공호, 군수 공사장 등 토목 공사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에 약 2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폭당하였고 그중 약 1만 명이 폭사하였다. 우리들 이름 없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간의 돈을 모아 이곳 나가사키에 비참한 생애를 보낸 1만여 명의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이 추도비를 건설하였다. 지난 시기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식민지를 만들고 그 민족을 강제로 끌고 와 학대 혹사하여 강제 노동 끝에 비참하게 원폭에 죽게 된 그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핵무기의 완전 철폐와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염원하여 맞이 않는다.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제1 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회. 네. 자,
이렇게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위령탑도 다녀오셨고요. 이제 나가사키 하면은 일본에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곳은 네. 또 어떤 곳인가요? 기독교 박물관은 저희가 다른 데를 찾고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요. 네, 네, 저기 되게 조그맣고 네. 그냥 뭐 상점 같은 곳이었어요. 아, 되게 근데 진짜요? 지나가는데 네. 기독교라고 써 있길래 네, 우연히 네. 찾아 들어갔는데 네. 잠깐 저기 자료 네, 저희가 네. 제가 거기에서 사온 자료인데요. 예. 네. 지금 나오는 저 건물이 딱 조만한 건물이에요. 아. 저 1층으로 돼 있고요. 네. 안에는 사설이라 사진 촬영은 되지 않아서 겉모습하고 로비 정도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저기 나가사키의 교회에 대한 이런 화보를 살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숨겨진 그 기독교 유적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북도 네. 이렇게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안에 그리고 다 죄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여기 네. 포스터고요.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안내 책자거든요. 네. 이 포스터는 제가 제 돈 재산한 아, 포스터인데 네. 나중에 저희 행사할 때 이걸 경품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황의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기독교가 사실은 처음에는 1400년도에 처음 일본에 들어갈 때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그래서 우라카미 천주교 성당이라는 것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곳이- 우라카미 천주교 성당에 가기 전에 저희가 여기당을 들렸거든요. 네네. 여기당을 먼저 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순서가 저희가 잠깐 꼬였는데요. 여기당을 먼저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여기당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나카이 다카시 박사의 생가가 있던 자리이고요. 네. 이곳은 그 나카이 다카시 박사는 그 나가사키의 간디라고 칭송을 받는 박사 분이신데요. 네. 잠깐 이 박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래 무신자였던 나카이 박사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죽음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머물게 된 하숙집이 박해를 피해 몰래 예수님을 믿는 기리시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기리시탄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카이 박사는 여기서 머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카이 박사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는데 졸업식 전에 알았던 중이염으로 오른쪽 청년을 완전히 잃게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의사들은 모두 청진기로 진찰을 하던 때여서 청력을 잃은 의사는 진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큰 시련이었거든요. 네. 나카이 박사한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진찰이 필요 없는 방사선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방사선과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미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어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원폭이 터졌을 때 유리 파편에서 심한 상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밤낮을 부상당한 사람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피폭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내다가 원자폭탄을 피해로 폐허가 된 곳에 판자집을 짓고 그 이름을 여기당이라고 지었는데 이 여기당의 여자가 같을려 그다음 기자가 자기 기자거든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네. 내 이웃을. 내 이웃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 생각하라라는 뜻으로 여기당이라고 짓고 네. 계속 거기에 집거하면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게 되자 이제 여기에 그 원폭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네. 자기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네. 그냥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보고서가 이름이 나카사키의 종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네.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면은 되게 큰 울림이 되는 좋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책을 네.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네.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26인 성인 기념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26명을 위한 성인 기념관이라는 뜻인가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26인 성인 기념관은 박해 천주교 박해 때 저기 지금 저희가 이제 26인 성인관은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해서 아. 이거는 원래 2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네. 번 더 가서 그때 가고 우라카미 성당으로 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우라카미 천주교 성당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라카미 성당은 이제 동선상 저희가 이제 여기당을 갔다가 우라카미 성당에 갔거든요. 네네. 여기가 그 나가사키의 아주 핫 플레이스입니다. 네네. 진짜 포토존이 있거든요. 다음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딱 여기거든요. 예쁜 도시네요. 이 네. 도로에서 네. 여기 한 200m 떨어진 도로인데 네. 저기서 그 성당을 딱 찍으면 저렇게 이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포토존인데 네. 사람들이 겁나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명동. 서서 사진 찍는데 차량에 어, 통행에 방해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네, 있더라고요. 명동 성당 같이 생겼어요. 네. 네. 그 성당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이제 성당 전면 입구가 보이고요. 네. 예, 종탑이 2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딱 첫 느낌이 네. 분명히 그렇게 높지 않고 크지 않은 건물인데 네. 이게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존재감이 되게 커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되게 작아진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앞에서. 네. 그리고 느낌이 좀 약간 엄숙하고 진지하고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잠깐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마침 한국말로 미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인들을 위해서. 네. 네, 근데 참여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등록돼 있는 신도들만 네. 참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구경은 저기 잠깐만 구경하고 조용히 나왔고요. 이 우라카미 성당이 가진 의미가 어떠냐면요. 네. 이게 1867년에 시작된 우라카미 연반 쿠레즈라 불리는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에 인해서 전국에 유배되었던 우라카미 카톨릭 신자들이 1873년이 되어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당 건설을 계획하게 되는데 1896년 프레노 신부의 지도로 착공을 시작해서 무려 사람들이 외국인의 기부를 받고 그다음 농작물을 팔고 그렇게 하나 두 푼씩 이렇게 모아서 직접 신자들이 직접 무보수로 지어서 착공한 지 19년 만인 1914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축성됐을 때는 종탑이 있지 않았고요. 나중에 우제 신부의 계획에 의해서 1925년에 2개의 탑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에 완공되었을 당시 동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성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1945년 8월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외복만 남긴 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저게 폭탄 직후에 파괴된 성당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때 날아간 종탑이 바로 옆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은 우라카미 상공 500m에서 폭발을 하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천주당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성당 안에 있던 두 신부와 신자 12,000명 중 약 8,5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959년에 재건되었고 이 종로의 흔적만이 원폭에 의해 파괴된 우라카미 천주당의 피해를 보여주는 유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집사님 덕분에 일본 나가사키라는 그 도시를 함께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 가깝고도 진짜 먼 그런 나라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신도라고 해서 저희 신사참배하는 그 신도는 그 토착신이나 자신들의 선조를 섬기는 그 신앙인데 그 신도를 믿는 사람은 일본의 100%,
일본인의 100%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불교를 믿는 사람이 70%고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는 한 2, 300년 더 빨리 전파가 됐는데요. 지금 2024년 현재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갖고 있죠. 저희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이제 인구의 1%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라카미 성당이나 뭐 이전에 그 핍박받던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성지순례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가까운 후쿠오카에서 버스로 3시간 그리고 기차를 타게 되면 1시간 정도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사실 후쿠오카도 인천이나 김포에서 가게 되면 비행기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오늘 김도훈 지사님이 얘기해 주신 나가사키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녀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2탄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사키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번 방송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나가사키에서 또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구남도라는 곳이거든요. 아, 네. 예. 부담도 영화로 나온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를 좀 갔다 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소개 안 해드린 26 성인 네. 박물관이랑 그다음에 오라 성당이라고 네. 저기 일본에 최초에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들어봤어요, 저. 예, 거기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좀 그럴 마음에 네. 한 번 더 가게 되니까 저희 아주 나가사키 특집 2탄을 기대해 저희야 주시기 좋죠. 바랍니다. 자, 저희 성지순례 이야기를 할 때 작년부터 좀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두세 번 항상 공교롭게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 그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랑 김도훈 지사님이 늘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성지순례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결과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 지금 저희에 비해서 옛날에 기독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순수하고 맑아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걸 제가 느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또 세계 성지 순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요.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